대박 넘버원 안중수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과 한일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한국을 방문해서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를 두고 지나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와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차관이 11월 6일 동시에 방한해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를 순방하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고 제임스 하트 국무부 특별협상대표도 방한해 방위비 분담금을 터무니없이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라든지 지소미아 복원의 명분을 조금이라도 줘야 움직일 터인데 미국은 동북아 안보에 있어 지소미아가 핵심 축임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 한국에 대해서만은 지소미아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 강화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며 느긋한 입장이고 종료 시점은 12월 21일 차장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사이의 협정이지만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한미일 협력의 공통 기반입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초래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하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지지하는 여론도 60%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11월 13일은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14일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방한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시키려는 미국의 맞바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데이 브럼스 한미연합군 사령관도 지소미아가 없어진다면 주변국, 중로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지소미아의 기본 원칙은 한일 양국의 역사적 갈등을 뒤로하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에 있어서도 시간이 아닌 조건 구비, 첫째, 안정적 전환을 위한 한반도 안보 환경, 둘째, 한미연합 방위비를 주도할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구비, 셋째,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등인데 현재로선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 기조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 맞는 주장이긴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 생각이 도저히 없는데 한국만 지소미아 종료를 해제하라니 난감한 입장입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보통 미국인은 한국 같은 부자 나라를 왜 파병하고 돕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고 미군 철수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지만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군 철수는 바보짓이고 한국 같은 동맹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절대 즉흥적인 철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미국이 강조하는 3국 안보 협력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미국의 중재 노력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 협의 회의에서 양국은 공개적으로 입장차를 드러낸 회의를 끝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전시 상황을 생각할 때 한미일이 효과적으로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소미아를 종료하도록 방치하면
안보 효과가 약해지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경색한다면 득을 보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뿐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정 장관은 우리 정부도 심사숙고 끝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에스포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해서도 한국은 부유한 국가이고 연말까지 분담금이 대폭 늘어난 상태로 협상을 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데 양국이 공감했다고 전혀 다른 뉘앙스를 전함으로써 미국이 요구하는 50억 달러 분담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 장관은 이달 한미 공군이 실시하는 연합훈련을 연기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려 했으나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완전 중지, 대북 제재 완화와 대북 인권 논의를 포함한 대북 적대 정책 철회 등 더 강경한 자세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지난 8월 미래 연합군 사령부의 기본 운영 능력 검증 결과를 승인한 뒤 이를 토대로 2020년 완전 운영 능력 검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1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일,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지소미아를 두고 입장차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수뇌들이 총 출동해 한국을 압박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본이 이런 미국을 업고 그 자세로 나오니 한국도 타협할 명분을 찾을 수 없어 강경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나라는 오직 미국밖에 없고 미국은 한국에만 압박할 것이 아니라 일본부터 자세를 바꾸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한미 동맹에서 미국도 자국 무소로 많이 바뀌었지만 한국도 많이 성숙했습니다. 미 국방장관과 하참 의장이 동시에 방한해 위기의 한미 동맹을 봉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소미아와 방위비 증액 문제로 지나치게 압박하지만 한국의 국방장관과 문 대통령은 적절하게 대항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국 안보에 당장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지만 우리도 미일에 당당하게 맞서 지나친 압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한국은 한미 동맹의 의지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경제 발전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미 동맹은 한국 안보의 근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한미 동맹의 질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아무 근거도 없이 50억 달러로 올려놔서 미 의회 보좌진과 행정부 관리들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에 순환 근무 방식으로 주둔하는 병력과 장비에 새로운 방식을 집어넣고 미국 폭격기가 무력 시위 목적으로 한반도 상공에 동반되는 비용 등 말도 안 되는 비용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내지 감축도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무척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주둔하는 것이므로 결연한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중국 코앞에 위치한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미 주둔 기지를 건설하는데 한국면의 세금 10조 원 이상이 들어갔고 전체 건설 비용의 90%에 해당합니다. 아직도 동맹 한국을 지지하는 우호 세력이 미국 조에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말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미국 압력에 굴복해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 꼴이 됩니다. 지소미아 중단 원인을 제공한 일본엔 침묵하고 한국 정부만 압박하는 미국 정부도 야속합니다. 우리 정부가 내민 소원을 일본이 무시하니까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종료라는 부득이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과에 대하여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하였고 일본 안보에 있어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많은 국방비를 쓰고 일본 안보에 도움을 주는데 일본은 수출 통제를 하면서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큰 모순되는 태도로 우리로서는 당연히 취할 도리를 취했다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제임스 드 하트 국무부 선임 보좌관과 정은보 한국 측 수석 대표가 19일 만나 3차 방위비 분담금의 협상을 하였지만 80분 만에 결의되고 그 후 브리핑에서 상당한 의견차가 있음을 시인하고 다음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회 3당 원내대표가 20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미국 측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과당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설득 외교에 나섰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전 한일 정부는 지소미아 효력 정지와 수출 관련 대화가 진행 중 WTO 제소 절차 정지를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수출 규제 대화가 지속하는 한 지소미아가 유효하다는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나루히토 천황의 즉위식에 참석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별도 회담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도 전달하고 한일 양국은 중요한 이웃 국가로서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일본을 방문해 대법원 강제 동원 배상 문제는 한일 기업들의 후원금으로 해결하자는 소위 1+1을 제안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냉랭한 반응을 보였지만 한국 정경련과 일본 경단련 대표들은 양국의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곧이어 위안부 배상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일본 정부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와 강제징용에 동원된 노인들의 배상 문제는 양국 기업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 문제는 양국 정부가 우회적으로 일본과 한국은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희망찬 자유진영의 이웃국가로 서로 협조해 나가자고 발표함으로써 양국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최상의 해결 방법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대국적 차원에서 경제와 안보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것이 양국의 이득이 되는 길입니다. 동북아시아 자유진영의 한미일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서 동북아의 안정과 안보 문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반환점을 돌아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해박 넘버 원 안중승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